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병원 순환기내과 김도연 교수입니다. 여러분, 혈관이 한번 막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심근경색, 뇌졸중, 심하면 단 몇 분 만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주 조용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드시고 계신 음식 중에서 이것만 끊어도 여러분의 혈관 건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겠지. 나는 마른 체형이라 상관없을 거야. 수치가 좀 높아도 당장 아픈 건 아니니까 그냥 놔둬도 되겠지. 하지만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고지혈증이라고 하면 달걀이나 고기부터 떠올리는데요. 정작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이 음식이야말로 혈관을 막히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이걸 당장 끊어야 하는지, 그리고 단 몇 개월 만에 수치를 정상으로 돌린 환자들의 사례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혈관을 지키고 싶다면 잠깐의 방심도 허락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는 분명 여러분이 얻어갈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있을 겁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그러니 영상 꼭 중간에 끄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몇 살이신지,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된답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저는 매년 수백 명의 환자를 만납니다. 그중 상당수는 자신이 고지혈증 환자라는 사실조차 잊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옵니다. 지난달에도 52세의 남성 환자가 출근길에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져 급히 이송됐습니다. 심장 혈관이 90% 이상 막힌 상태였죠. 수술대에 오르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한 편이었어요. 마른 편이고 운동도 가끔 했는데요. 고지혈증은 바로 이런 병입니다. 아무런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되다가 한번 문제가 생기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고지혈증을 방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서서히 좁아지고 딱딱해져도 몸에서 특별한 신호를 보내지 않으니 대부분의 분들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번 막히면 결과는 참혹합니다. 심장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나 뇌출혈이 발생합니다. 심근경색의 경우 몇 분 만에 생명이 위독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한 가지 사실을 늘 강조합니다. 고지혈증은 조용한 살인자라고요. 최근 고지혈증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연령층이 있습니다. 바로 20대와 30대입니다. 예전에는 건강검진에서 20대에게 콜레스테롤 검사를 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젊은 직장인들에게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을 훌쩍 넘는 경우가 자주 보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20대 초반 직장인 환자가 LDL 수치가 250 이상 나왔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 환자도 자신이 젊고 마른 체형이라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풍요로운 식생활, 잦은 가공식품 섭취, 과도한 탄수화물과 당류 섭취가 고지혈증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지혈증의 원인을 기름진 음식에만 돌리지만 실제로는 과한 탄수화물과 당류가 내장 지방을 만들고 이 내장 지방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과잉 생성하게 만듭니다. 특히 마른 체형이라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선생님, 저는 비만이 아닌데 왜 고지혈증이죠? 실제로 마른 체형인데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보이지 않는 내장 지방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날씬해 보여도 복부 깊숙이 지방이 쌓여 있으면 콜레스테롤은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본인이 건강하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지혈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최악의 경우 심근경색, 뇌졸중, 심지어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60대 여성 환자분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몇 년 전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들었지만 한 번 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치료를 미뤘습니다. 2년 뒤 그분은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왔고 심장 기능의 40% 이상이 이미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고지혈증 약이 평생형 약이냐 아니냐는 여러분의 생활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지혈증 약을 한 번 먹으면 평생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이 식습관과 체중 관리를 통해 약을 줄이거나 완전히 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48세 남성 환자의 경우 처음 내원했을 때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90을 넘었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식습관 교정, 체중 감량을 병행했죠. 석 달 만에 체중이 6kg 줄었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13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약을 점차 줄여 지금은 약 없이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그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만 합니다. 건강은 미루면 늦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선택의 순간입니다. 고지혈증을 방치하다 어느 날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갈지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서 제대로 된 방법을 배우고 예방할지는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콜레스테롤 상식에 대해 말씀드릴 겁니다. 계란, 고기, 기름 같은 음식들이 정말로 나쁜 건지, 그리고 탄수화물이 왜 콜레스테롤을 높이는지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습관이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고지혈증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그럼 계란은 이제 못 먹나요? 삼겹살도 끊어야 하나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콜레스테롤 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달걀 노른자, 삼겹살 같은 기름진 음식이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고지혈증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 하나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반드시 필요한 성분입니다. 세포막을 구성하고 각종 호르몬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다시 말해, 콜레스테롤은 나쁜 존재가 아닙니다. 문제는 과잉입니다. 풍요로운 식생활이 콜레스테롤을 과도하게 축적시키고 이 과잉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면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그 결과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콜레스테롤이 곧바로 혈액 속 콜레스테롤 수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혈액 속 콜레스테롤은 대부분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 콜레스테롤을 조금 먹었다고 해서 간이 그만큼을 그대로 흡수하는 건 아닙니다. 간은 우리 몸의 상황에 따라 스스로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며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루에 계란을 몇 개 먹었다고 해서 수치가 바로 치솟는 건 아닙니다. 물론 기름진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특히 가공식품과 튀긴 음식에 들어있는 기름은 오메가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이로 인해 몸 안의 염증 반응을 촉발시킵니다. 염증이 많아지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이것이 고지혈증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즉, 고지혈증의 진짜 문제는 달걀 노른자 같은 자연식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자, 라면, 전자레인지로 조리하는 간편식 같은 가공식품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 가공식품들은 대부분 튀기거나 고온에서 조리되며 그 과정에서 기름이 변질되고 염증 유발 물질이 다량 생성됩니다. 이런 음식을 자주 먹으면 혈관 건강은 급격히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기름진 음식을 잘 안 먹으니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환자들 중 상당수는 기름보다는 탄수화물과 당류 섭취가 문제였습니다. 한국인은 쌀, 빵, 면 같은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바로 당으로 바뀌고 이 당이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변하면서 내장지방을 쌓이게 합니다. 내장지방이 많아질수록 간은 더 많은 콜레스테롤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마른 체형이라도 달콤한 디저트, 빵, 면류를 자주 먹는다면 얼마든지 고지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삼겹살보다는 빵과 설탕을 줄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단순히 지방을 적게 먹는다고 고지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장 지방을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탄수화물과 당류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많은 분들이 운동만 하면 고지혈증이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운동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체중 감량과 고지혈증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이 아니라 먹는 것입니다. 식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수치는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강조합니다.
체중 감량은 운동이 아니라 식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체중을 5kg 줄인 환자분들은 약을 줄이거나 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48세 남성 환자의 사례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내원 당시 LDL 콜레스테롤이 190을 넘었고 당뇨 전 단계였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권한 것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는 그대로 유지하되 중간에 군것질을 절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과자, 빵, 커피 믹스 같은 작은 간식들만 끊어도 한 달에 최소 2kg는 빠질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분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군것질만 끊었을 뿐인데 한 달 만에 2.5kg가 줄었고 석 달 후에는 총 6kg이 빠졌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자연스럽게 13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체중 감량은 생각보다 단순한 습관 교정에서 시작됩니다. 무리하게 식사량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하루 2~3시간씩 운동을 강요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직장인이나 바쁜 분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하죠. 오히려 중간중간 먹는 간식을 끊고 가공식품과 당류를 줄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술입니다. 고지혈증 약을 드시면서도 저녁에 술을 마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술은 단순히 칼로리 문제뿐 아니라 간에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더 많이 생성하도록 만듭니다. 술과 함께 먹는 안주 또한 대부분 고지혈증에 좋지 않은 음식들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단호히 말합니다. 약을 드시면서 술을 마시는 건 병 주고 약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가공식품, 탄수화물, 술만 줄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치가 200, 232 나와도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 방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고지혈증은 서서히 진행되고 한번 혈관이 손상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고 어떻게 식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약 없이도 수치를 낮출 수 있는 생활습관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식습관 교정과 함께 반드시 지켜야 할 체중관리 요령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좋은 기름과 나쁜 기름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평생 약에 의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영상을 멈추지 마십시오. 끝까지 보시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고지혈증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주변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알려주십시오. 고지혈증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의 식습관이 곧 나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지금까지 고지혈증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수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위험성을 아는 것을 넘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방법, 즉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생활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LDL과 HDL, 흔히 LDL을 나쁜 콜레스테롤, HDL을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혈관벽에 달라붙어 혈관을 좁게 만들고 결국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반면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혈관벽에 붙은 LDL을 청소해 다시 간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HDL은 혈관 청소부입니다. 문제는 현대인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HDL 수치를 떨어뜨린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자주 묻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이나 앉아 계십니까? 대부분은 8시간 이상을 앉아서 보낸다고 대답합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HDL 수치가 낮아지고 LDL 수치가 올라갑니다. 활동량이 부족한 현대인일수록 고지혈증 위험이 높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격한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과도한 운동은 몸에 스트레스를 주어 염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규칙적이고 꾸준한 가벼운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빠른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만으로도 HDL 수치는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제가 지도했던 55세 여성 환자분은 처음 내원 당시 HDL이 35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하루 30분씩 빠르게 걷는 것을 권했습니다. 식단은 크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단지 군것질과 가공식품만 끊었죠. 3개월 후 그분의 HDL은 50까지 올랐고 LDL 수치는 자연스럽게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운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국 핵심은 식단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운동보다 먹는 게 먼저라고 말합니다. 고지혈증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우선 가공식품과 튀긴 음식은 최대한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은 HDL을 높이고 염증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이 대표적입니다. 한 60대 남성 환자분은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는 진단을 받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보다 먼저 식단 교정을 권했습니다. 이 환자는 일주일에 2번 이상 등푸른 생선을 먹고 매일 아침 견과류를 한 줌씩 섭취했습니다. 가공육과 튀긴 음식은 철저히 피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석 달 만에 LDL이 200에서 145로 낮아졌고 HDL은 38에서 52로 높아졌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단을 바꾸려고 할 때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탄수화물을 거의 먹지 않거나 식사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처음에는 식사량을 줄이지 말고 간식부터 없애라고 강조합니다. 식사를 억지로 줄이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아 폭식하게 되고 결국 다시 원래 습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체중이 조금만 줄어도 효과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단 3kg만 줄여도 LDL 수치가 개선됩니다. 체중이 줄면 내장 지방이 줄고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양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kg을 목표로 삼기보다 일단 2에서 3kg만 줄여보자는 목표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식습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3끼 식사는 그대로 유지하되 군것질과 야식을 없애십시오. 특히 밤에 먹는 음식은 거의 대부분이 가공식품이고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에는 저녁은 간단히 먹으니 괜찮다고 말하면서 밤마다 과자와 맥주를 드시던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도 수치가 내려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야식을 끊은 뒤 단 한 달 만에 LDL이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음료수와 커피도 문제입니다. 믹스커피나 달콤한 음료수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고지혈증의 숨은 원인입니다. 하루에 믹스커피 2잔만 줄여도 한 달에 1kg 정도 체중이 빠질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마시는 음료수를 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술입니다. 술은 고지혈증의 가장 큰 적입니다. 술을 마시면 간에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더 많이 생성됩니다. 게다가 술을 마실 때 함께 먹는 안주들은 대부분 기름지고 염분이 많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약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는 것은 병 주고 약 주는 겁니다 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실제로 술을 줄이기만 해도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떠신가요? 고지혈증 관리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약이나 고가의 건강식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매일 먹는 음식과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이유는 증상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고지혈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혈관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한번 손상된 혈관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오늘부터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군것질을 끊고 야식을 줄이고 물을 많이 마시고 일주일에 2번만이라도 등푸른 생선을 먹어 보십시오. 그리고 하루 30분만 걸어 보십시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고지혈증 약, 정말 평생 먹어야 하나? 그리고 약을 끊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많은 환자들이 첫 진료 때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이 약은 평생 먹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약을 시작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약을 한번 먹으면 평생 끊지 못할 거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고지혈증 약은 어디까지나 도움을 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약을 끊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의 생활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약은 여러분이 생활 습관을 바꾸는 동안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만 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순간 약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약을 끊고도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50대 후반의 남성 환자였습니다. 이분은 직장 회식이 잦았고 야식을 즐기는 전형적인 직장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내원했을 때 LDL 수치는 210이 넘었고 의사들은 당연히 약 처방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생활습관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선생님, 저는 회식이 많아서 식단 조절이 어렵습니다 라고 했지만 가족과 상의 후 한 가지 원칙만 지키기로 했습니다. 술을 끊고 저녁 7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석 달 후 체중이 7kg 줄었고 LDL 수치는 140으로 낮아졌습니다. 약은 점차 용량을 줄였고 1년 후에는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2년째 약 없이도 수치를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 환자분이 마지막 진료 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약을 끊는 게 목표가 아니었네요. 생활을 바꾸니 자연스럽게 끊게 되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60대 여성 환자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심장질환 가족력이 있었고 본인도 수치가 높아 약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어도 수치가 기대만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낮에는 식단을 잘 지켰지만 밤마다 과자와 믹스커피를 드셨던 겁니다. 저는 야식을 완전히 끊고 커피를 블랙커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권했습니다. 환자분은 의외로 쉽게 따라주셨습니다. 단 한 달 만에 2kg이 줄었고 석 달 후에는 LDL 수치가 40 이상 낮아졌습니다. 결국 8개월 후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현재는 최소 용량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약을 끊으려면 극단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다이어트도 매일 2~3시간씩 운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매일 반복하는 잘못된 습관을 하나씩 없애는 것이 핵심입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군것질을 끊고 야식을 피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가공식품을 멀리하고 하루 30분만이라도 꾸준히 걷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를 3개월 이상 유지하면 약 없이도 수치를 낮추는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중 감량의 중요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체중이 정상이니 굳이 감량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하지만 고지혈증 환자에게는 정상 체중도 목표가 아닙니다. 내장 지방이 많으면 체중이 정상이라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 3kg만 줄여도 수치가 달라진다는 연구는 이미 많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3~5kg만 감량해도 약을 줄이거나 끊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식사량을 억지로 줄이지 말고 군것질부터 없애십시오. 달콤한 커피, 과자, 야식만 끊어도 한 달에 2kg 정도는 자연스럽게 빠질 겁니다. 그리고 하루 30분만이라도 빠르게 걸으십시오. 이 두 가지만 실천해도 LDL 수치는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고지혈증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수치가 좀 좋아졌으니 다시 예전 식습관으로 돌아가도 괜찮겠지.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건강한 혈관은 한번 만들어 놓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약에 의존하며 불안하게 살지. 아니면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바꿔 건강한 혈관을 스스로 지킬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군것질을 끊고 저녁 7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이 곧 가족의 건강입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남들 다 아는 똑같은 이야기 라고 대충 흘려듣지 마시고 꼭 오늘부터 한 개라도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댓글창은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